안녕하세요. 저는 BQA에서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서성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의를 좀 드리고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즈니스 오버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2025년도에 저희가 어떤 사업적 기회를 어떤 것들을 마주하고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는지 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저희가 앞서서 비즈니스 기회라고 했던 부분에서의 좀 특징들을 좀 짚어나가면서 저희 제품이라든지 시장의 기회들을 유스케이스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저희는 일단 AI 기반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 그리고 SaaS 계열을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쭉 모아와가지고 이것들을 저희 회사의 제품에도 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회사, B2B라든지 B2G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이 회사에다가 데이터를 공급을 해주고 이거를 과금하는 형태의 회사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은 저희가 국내 최대 규모의 뉴스 및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검색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류의 조금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사실 할루시네이션 없을 만한 그런 주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해서 전처리한다고 하죠. 전처리해가지고 이거를 저희 서비스 또는 다른 에이전트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것들을 일단 주요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런 수집에서는 이제 모델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부터 추론 데이터 등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업들이 요새 AI 기업이라면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얘기했던 기술적인 걸 좀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데이터를 데이터의 원천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무리 없이 수집을 하고요. 저작권이 해결된 상태에서 정제 가공해서 이걸 특화된 상태로 공급을 하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같은 AI 섹터지만 좀 레이어가 좀 다르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뒤에 들어가는 서비스 영역을 하고 있지 않지 않냐, 또는 기술력이 부족하냐, 또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도 자체 서비스 만들고 있고, 저희 자체 서비스 적용하면서 실제 매출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SI를 하고 있던 일반적인 회사들과 좀 다르게, 개별적인 서비스 사업 모델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자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또 회사에 좀 설명하면은, 저희가 일단 3,000여 개의 언론사와의 계약을 맺고 있고요. 여기로부터 한 7억 건 정도의 뉴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00여 개의 언론사가 한꺼번에 갑자기 딱 올라온 게 아니라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수집되고 있는 뉴스 기사 수는 일평균 한 20만 건 정도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 20만 건 수집을 해서 이것들을 매일매일 전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계가 자동화돼서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주고 나면은 사람이 검수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수가 된 것들을 이제 DB에 밀어넣게 되죠. DB에 밀어넣던 것들을 저희 제품에다 일단 넣어서 일단 요것들을 세일즈하고 있는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있는 게 AI 서퍼라고 하는 요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또는 B2B 기업에다가 저희가 저작권이 해칭된 상태로 뉴스를 보거나 스크래핑 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 150억 정도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DP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똑같은 이 데이터들을 딜리버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기업들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 또는 이거에 대해서 서비스 만든다 할 때에 뉴스 데이터를 공급받아가지고 할 때에 언론사들과 일일이 만나거나 이런 거 없이 계약 관계를 단순하게 하고 전처에 대한 내용들을 일괄로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류의 서비스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지만은 여러 채널의 뉴스 소스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는 기업이 API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PDF 같은 형태로 뉴스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크롤링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씩 크롤링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단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저한테 로우 파일로 오게 되면은 그거를 저희가 전처를 통해서 클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클린 데이터를 일단 AI랑 연결시키면 벡터DB에다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DB 하는 기술력까지 저희가 올려놓고 또 이거에서 이제 아까 그냥 이 자체로 데이터 가공 받아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데이터 마트 형태로 데이터를 벌크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RDP 라인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RDP 라인 연결되어서는 빅테크든 또는 금융이든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들 대상으로 저희가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는 에이전트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도 같이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서 저희 쪽에 있는 SaaS 서비스, 에이전트 서비스, 데이터셋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판매하는 역할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이제 성장하려고 하고 있거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제 주요한 마지막 문제들은요. 일단 5가지의 경쟁을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일 첫 번째가 일단 비용 우위가 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고, 스케일러블하고 더 빠르게 하는 것들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설명하면 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포커싱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뉴스와 현재 잡지와 그 다음에 일부의 특화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AI와 관련된 어떠한 데이터량도 저희가 커버링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게더링한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커버를 늘었을 때에는 여기 애노테이션 툴, 아까 사람이 처리하거나 또는 그 기계가 대신 처리하는 것 중에 전 처리하는 기술적인 능력들이 이제 계속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 툴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 투하를 더 최소화하면서 가격의 효과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력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처리 품질 향상이 자동화됐을 때 균질한 품질을 내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에 저희 주요한 추정 방식들은 데이터가 확장되는 케이스에 맞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데이터들을 일단은 저희가 검색에 맞추려면 아까 그 벡터DB로 올려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요새 화두죠. 이제 레그라고 하는 그 내용들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에이전트가 그 LMM에다 쿼리를 던지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저희 쪽 DB에다 쿼리를 던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오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답을 내기 전에 저희 쪽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검색하는 건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AI 중심의 그런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객들이 조금 더 쉽게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호출해 가거나 필요한 내용을 가져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그 AI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쇼케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스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이거가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기존의 모델들과 차이를 보여주는지, 데이터 있을 때 없을 때를,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문제하고요. 환각 현상하고, 두 번째는 그 CJ 문제일 겁니다. 즉시성의 문제. 가장 최신화된 정보를 얼마만큼 정확하고 이상 없이 답을 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프로타이핑을 구현을 해봤고, 이것들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저희의 에이전트로 제공해주거나 데이터셋으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타입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RDP1이라는 제품이고, 그거가 어느 정도 이제 쇼케이스가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채널 답변을 통해서 상품을 보여주면서 직접적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판매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에 대해서 25년도에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사실 최근에 저희 주가가 한 3배 정도 그 시장의 그 흐름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AI라고 하는 섹터에서의 뉴스 데이터의 중요성들을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AI 100조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금액은 440억 정도고, 방송 데이터에 한 200억, 나머지 1, 2차 합쳐서 100억과 140억 정도 각각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이제 일부가 이제 저희한테 수혜로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 판매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조 원 정도의 AI 투자 규획이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프로젝트성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본질적인 저희의 가치는 사실 아까 시제라고 제가 얘기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공급을 시작하게 되면은 공급을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파이프를 유지하는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일단 이 저작권 관련된 이슈가 어쨌든 저희가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런 것들을 공정이용 등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저작권 보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해가지고 뭐 사례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그 뉴욕타임즈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에게 이제 그 저작권 관련된 뉴스 저작권 관련 소송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GPT 그 서비스를 볼 때, 과거에 GPT-2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거 이제 제가 그 소송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웹텍스트란 말뭉치를 활용하는데, 웹텍스트를 구현하는 주요 수치를 보게 되면은, 레딧이라고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용하는 게시글 중 4,500만 링크를 크롤하고요. 거기에 있는 것들에서의 그 랜딩 페이지를 봤더니, 뉴욕타임즈가 상위 15개 중에 5위를 차지하고 있고, 데이터 세트 기준으로도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GPT-3에서는 보게 되면은 웹텍스트 2와는 달리 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긴 했는데요. 그 전체 말뭉치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보면은 한 4%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웨이트, 가중치를 22%를 부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답변에 좀 어떻게 보면 사실성, 신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뭐 이게 믿을만한 답변이 나와야지 사실 서비스 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로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쓴 걸 갖고 소송을 겁니다. 어떻게 소송을 거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저작권 침해, 또 그리고 그 대리 저작권 침해, 기여 저작권 침해, 그다음 라이선스 침해, 그다음에 저작권 관리 정보를 임의로 제공, 라이선스에 대한 그 정보를 임의 제공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 내용에서 법적인, 보상적인, 징벌적인 이외의 모든 구제적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들은 뭐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2023년 이제 제소 이후에서 이제 수백만 건의 이제 공정이용으로 이제 기획을 해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획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작권 침해 주장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충돌하는 저작권 유지를 해칭하는 문제들은 당분간 좀 주요한 아젠다로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데이터가 검색 데이터의 결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사실은 시의성을 보유하고 있고 팩트에 근접한 가치를 지닌 데이터이고,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는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고 수십 년간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에서 굉장히 중요한, 옛날에 우리 네이버를 생각해봐도 뉴스 섹션이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뉴스 데이터는 중요하게 쓰여질 것이고 저희는 그 뉴스를 다 신디케이션에 제공하고 있는 핵심 사업자다 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천여 개의 언론사부터 아까 7억 건 이상의 뉴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매일 20만 건 이상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 투사이드의 영업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한쪽 공급자한테 3천여 개를 컨트롤하면서 저희 그들 간에 어느 정도의 그 영업적인 조정이 되어 있다. 클라이언트가 일일이 컨택할 때보다는 저희가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을 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가격 협상력을 저희랑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아까 매핑되어 있는 제품이 RDP 라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가격 경쟁력, 정보 효과성, 그 다음 신뢰성, 확장성, 제공 속도, 이게 뭐 시의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주제를 저희가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수집, 관리, 제공의 경쟁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각각대에 업데이트하기 위한 R&D와 기술 확보 능력을 계속 경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은 뉴스하고 매거진 또는 고신문, 이렇게 좀 지면화된 데이터들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검색이 필요한 데이터들 셋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뉴스는 하루에도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업체를 보게 되면은 24시간 일한다기보다는 용역을 수주해서 그 용역까지 끝내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끝나는 케이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력을 오퍼레이션 방식과 저희가 인력을 오퍼레이션 방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24시간 루틴에 돌아가면서 그걸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것들을 그 자동화된 걸로 상당 부분을 커버링 한 다음에 그거에서 일부를 매뉴얼 프로세싱화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거를 검수로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총괄적인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뉴스, 공공문서, 논문, 이미지 등 저희가 수집되는 특정한 문서들이 특화되어 있는 툴이고요. 한 20년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툴을 현재 로우 데이터들 각각의 방식으로 수집받아가지고 정제해서 하이밸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계속 지금 경주하고 있는 노력처럼 여러 카테고리 섹터를 확대해낸다면은 각각의 최적화된 툴과 각각의 최적화된 오퍼레이팅 방법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운영 최적화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영상을 다뤘던 거랑 이미지라는 거 좀 다른 느낌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에다가 최신의 기술을 접목해서 이게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 운영 기법을 적용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기술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스케일러블, 다양한 카테고리 확대할 수 있는 스케일러블한 거랑 이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냐, 패스트,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상용화된 LLM이든 커스텀된 LLM이든 거기서 저희의 데이터베이스 호출해 가서 최적화된 답을 내주는 것들이 특화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루트가 수집한 다양한 문서 데이터를 벡터로 인덱싱을 해놓은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여기에서 답변과 그 방식들에 대한 커스텀을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오늘 산업 에너지 동향 관리죠라고 에이전트에 질의하게 되면은 여기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LMM으로 질의하고 저희 벡터를 올려가지고 최적화된 답을 찾은 다음에 이 오케스트레이션 답이 다시 에이전트 하게 되면은 시의성 있는 답이 저희 DB에 있는 것들을 답변으로 불러와서 나가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전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빠르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잠깐 이제 RDP1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제품화시켜 쇼케이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쇼케이스에 의해서 저희의 자체적인 에이전트로 판매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RP 같은 그 프로그램에서 기업에서 어떤 특화된 정보를 조사할 때 굉장히 삼성전자를 분석해줘, 오늘에 있었던 이슈를 분석해줘라고 할 때 기사들을 분석해서 거기서 답변을 낼 때 정말 중요한 그 시적절한 정보가 나오는 중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에이전트를 일단 상용화된 에이전트에다가 저희의 레그 기술을 접목해서 이 결값을 뽑기를 하는 것들을 시험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질성, 문맥 정밀도, 문맥 재현율 등 모든 평가 정보에서 우수하다라는 판단을 나와서 해당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기사로도 하면서 저희의 기술력을 한번 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품화돼서 에이전트 형식으로 저희가 판매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데이터를 API로 판매할 계획도 갖고 있고, 이거를 그 벌크 형식으로 데이터 자체로도 판매할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의 그 설명 듣다가 저희는 아주 30년 된 정도의 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데이터를 소싱해가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영업력과 운영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에 이어서 제품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었는데 AI 기술이 더 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단 데이터 소싱 파워는 저희가 BQA가 각각의 개별을 얻은 사람도 그 계약을 이루기도 하고, 언론진흥재단 또는 뭐 한국잡지협회라고 같은 어떤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일괄로 그 사업권을 위탁받아서 거기서 하는 판매 매출을 정산하는 구조를 가지고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갖고 있던 영업력과 이 관리 능력들은 사실 이제 무형의 자세에서 굉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이 데이터 쪽에서도 갖고 있다라고 일단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그 가격 경쟁을 확보한다라는 내용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24시간 돌려가는 전처리 운영 인력 30명 정도를 그 춘천에서 전처리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가 24년부터 이 인원들 전부 다 베트남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베트남과 한국의 임금 경쟁력 수준은 여기 뭐 한국 무역회에 나왔던 것보다 7.5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퍼레이션 결과 한 50%, 60% 정도로 저희가 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 해당 효과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이전이 끝난 게 올해 4월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이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제품에 대한 원가 경쟁력, 사실 아까 기계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실제로 사람이 검사해준 부분에서의 가격 경쟁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공급화와 결합됐을 때의 기술적인 우위 또는 원가 경쟁적인 우위들이 일단 시장에서의 좀 저희를 선택하게 하는 여러 요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품을 판매한 시장은 일단 이것들은 저희가 주로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 것들은 B2G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공서라든지 뭐 공무원들 또 이런 쪽에서 이제 저작권법에 대한 이슈들 해장을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현재 활성화된 마켓 시장은 한 300월 400 정도 시장, 일단은 B2G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기를 양분하고 있는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 플레이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갱신하려고 하는 이제 B2B 시장 쪽으로 아까 같이 여러 가지 그런 리서치 툴이라든지 AI 기술을 도입해서 시장을 공략하겠다. 윈백 플랜을 쓰고 있는 쪽은 저쪽으로 이제 저희가 시장 확장과 윈백 플랜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저희가 일단 그 회사에 대한 소개는 좀 드렸었고요. 아까 그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만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좀 건너뛰고 저희 회사 좀 소개를 좀 드리게 되면은, 저희 회사는 2022년 하반기 6월 정도에 저희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해가지고 기술층에 상장을 했고요. 회사를 그 다음에 좀 컴팩트하게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연간 흑자로 한번 흑자 조정이 된 상태에서 그 AI 시대가 도입되면 저희가 RDP 라인이라고 일단 그 제품을 출시하고 여러 가지 기술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기술들에 대한 제품화 시키는 작업들을 10월에 하면서 저희가 해당 그 상품들을 벌크 방식으로 삼성전자, SK, KT 등에 저희가 납품을 하면서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AI 쪽으로 좀 더 방향을 틀면서 사명을 BQA로 변경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그 방향으로 베트남 법인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도 제품도 조금 더 아까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도정을 하는 플랫폼화 시키는 작업들을 좀 쭉 진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2025 현재에서는 AI 유스케이스 기업으로 일단 1월달에 선정을 된 바 있고 벤처기업 인증을 확대를 4월달에 진행을 했고요. 아까 RDP1 제품을 런칭하면서 그 라가스 평가서를 받은 게 4월 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설립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그 뉴욕타임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저작권 소송 관련된 내용들인데 뭐 좀 더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 넘어갔던 거 하고 나면은 이 저작 콘텐츠 무단 도용 같은 게 실제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게 되면은 그 뉴욕타임즈 기사가 실제로 그 퓰리처 수상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600여 건의 인터뷰와 한 100여 건 이상의 기록 요청을 해서 압축적으로 이제 기획기사 같은 걸 쓴 거예요. 근데 요것들이 GPT에서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지금 요거는 그 소송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간 그대로 했다 보니까 요것들은 그 노력을 기한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제공받지 못하고 무단 도용한 거다. 라고 이제 소송이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런 게 좀 잘 보이는데 유료 모델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독을 해가지고 세분의 기사가 보여주는 건데 답변 검색 결과에 기사의 그 상세 내용이 다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서는 얘네들이 비즈니스를 침해하게 되죠. 왜냐하면 돈을 받고 팔고 있었는데 검색 결과 노출돼 버리면은 이 사이트에서 볼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무단 도용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즈니스 침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검색 결과에서 요약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랜딩 페이지로 떨어졌을 때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 또는 여기서 유료 광고로 들어왔을 때 비즈니스 기회들이 상실된다. 컨텐츠의 정답이 담겨있는 형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각 효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뉴욕타임즈 발표한 심장에 좋은 15가지 음식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와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와인은 몸에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GPT가 말을 지어낸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환각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로 이제 주요한 소송의 쟁점이다 보니 아까 했던 비즈니스 침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손해배상을 오픈AI가 걸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여러 가지 소송들이 단독으로 이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들이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뭐 전반적인 소개와 내용을 설명드렸다고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